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기간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한 나스닥은 지 혼자 기간 조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탄력적인 상승을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시 탄력적인 상승을 시작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이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오버슈팅 시나리오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나스닥 지 혼자 이러다 말 건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세계 증시가 강하니까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강하니까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어젯밤에 유럽 증시 조금 하락한 데도 있긴 있는데 하락으로서 의미 없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이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도 아마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근데 일단 확인은 더 필요합니다. 지금 기간 조정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척하고 넘어가야 이제 이게 오버슈팅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하다가 위쪽에 저항만 만들어내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방향성이 꺾여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넘어가야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나고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일단 아직까지 방향이 꺾인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거는 더 올라가려고 그런다,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고 그런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기간 조정이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매도세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면 더 위쪽으로 일단 오버슈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거겠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야 가는 거다. 여기서 못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어떤 시장의 이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좀 지지를 해줬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이슈가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엄청난 이슈 그런 거라기보단 잔잔한 이슈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잔잔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영국 BOE, 영국 중앙은행에 있는 어떤 분석가가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 순간부터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를 제가 어젯밤에 좀 봤어요. 그러면서 영국의 금리가 떨어진다. 영국의 금리가 떨어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는 뭐죠? 그만큼 이거는 또 달러 강세의 요인이기도 하죠. 달러가 또 크게 치솟는 한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일단 이것이 좀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다면은 어제 미국 3년물인가 이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비교적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금리가 떨어지는데 좀 도움을 줬다. 이 정도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워크의 파산 선언 이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요. 근데 어차피 위워크가 약한 기업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거 때문에 증시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런 건 일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알고만 넘어가자. 위워크가 파산했다더라. 그런 거는 가볍게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있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진 것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딱딱딱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시의 상승세가 강하다, 그죠? 증시의 기간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라 말씀드렸고, 금리도 기간 조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은 좀 알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금리가 하락을 하다가 탄력적인 반등이 아니고 여기서 빌빌빌빌 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란 건 뭐냐?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고 이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걸 의미한다. 또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런 영향을 줬다. 시장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금리의 하락도 금리의 언더슈팅 시나리오, 증시의 오버슈팅 시나리오 이런 거를 잘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버슈팅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안 그래도 그래서 매매를 뭘 하나를 해야 되나 무지하게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어젯밤에 어떤 측면에서 좀 고민을 했냐면은 일단 분봉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국채 금리예요. 어젯밤에 거래가 됐던 범위가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정도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대략적으로 이 순간쯤인가? 여기 30분 봉상 이 순간쯤부터 그 BOE 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발언이 등장한 게 이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금리가 좀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증시 개장을 하면서 잠시 금리의 잠시 금리의 하락이 좀 주춤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금리가 빠졌습니다. 미국 장중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그래서 어떤 매도세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금리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제가 뭘 고민을 했었냐면은 금리가 크게 급락한다. 만약에 금리가 급락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급락의 속도가 빨라갖고 지난번처럼 이런 식의 급락을 해갖고 여기서 팍 떨어졌다. 그렇지만 여기 어딘가에 만들어 놓은 직전 저점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베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요. 지가 여기서 금리가 떨어져 봐야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내려와서 지지선을 지켜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또 반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또 어젯밤에 금리가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금리 상승에다 베팅을 하려고 주문창을 켜놓고 무지하게 좀 기다려 봤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순간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잤습니다. 왜냐?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이 금리가 급락하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크게 순간적으로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순간적으로 급락하지 않았다. 금리가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조금 꿈틀꿈틀하다 또 떨어지고 변동성을 죽이면서 변동성이 좀 느리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없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천천히 진을 빼가면서 금리가 떨어지겠다라는 의미구나 라고 일단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 베팅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 매도세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금리는 나름 중요한 어떤 지지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지지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가 뭐라고요? 베이스 시나리오가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을 보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 4.5에서 5% 정도 박스권이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더 빠질 수 있죠. 그죠? 더 빠질 것처럼 보이긴 하나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증시도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찔찔찔찔 하다가 결과적으로 직전 고점 여기를 넘지 못하면 아래쪽으로 또 가는 거다라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다들 오버슈팅 시나리오를 향해서 가고는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여기를 넘어서지 못했고 금리도 여기를 아직 박스권을 붕괴시킨 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오버슈팅, 더 어떤 슈팅, 금리가 더 떨어지고 증시가 더 오를 것 같지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어쩌면은 매매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4.5에서 5라고 대략적으로 박스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매매를 하고 있는 기준은 대략적으로 한 4.56, 4.55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빨리 죽이는 게 중요합니다. 죽일 거면 빨리 죽여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가 살살살 달리면서 여기서 다시 양봉이 튀어나온다. 그럼 또 이도저도 아닌 또 더러운 그림이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양봉 단다. 그러면 4거래일 동안 어딘가 지킨 셈이 되는 거고 박스권 하단이 4거래일 동안 지지가 되고 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버슈팅으로 지금 어떤 슈팅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 이거지 아직은 슈팅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조금 더 금리 베팅을 위해서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상승에 베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밤에도 열심히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증시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보이나요? S&P인데 양봉이죠. 고점 높아지고 있죠. 물론 매우 중요한 직전 고점의 저항에 도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베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신호나 어떤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다. 기간 조정 중이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얘가 직전 고점 자리를 신나게 넘어선다면은 그럼 이제 오버슈팅, 본격적인 슈팅이 현실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다만 오버슈팅에 대한 기대감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다 봤고요. 나스닥도 그래요. 숫자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가 보이죠? 이 자리를 넘어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간다. 물론 나스닥은 어젯밤에 0.9%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나스닥은 사실상 조정이 없이 어제 하루 정도 기간 조정 살짝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상 조정 없이 계속해서 어떤 시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분명히 어떤 상승에 대한 누적된 피로가 상당히 쌓인 자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매도세가 있나요? 매도세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리가 지금 여기 박스권 하단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다고요.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다가 얘가 삐끗 잘못하면은 나스닥 이 자리에서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기술적으로 조금 미국 증시건 아니면 금리건 조금 중요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결정적인 그런 자리라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좀 결정적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 잘하면 나스닥은 어딘가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오버슈팅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거고, 오늘 밤 금리는 삐끗하면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키면서 언더슈팅 시나리오도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이 조금 좀 결정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야 되는데 못 갔다. 그럼 또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증시 오버슈팅 할 수 있는데 못 갔어요. 그럼 또 아래로 가는 거고, 금리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데 못 갔다. 그럼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이런 거 당연히 올랐겠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미국 증시는 강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형주만 강해서 러셀 지수 같은 건 계속해서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일단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국제유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좀 많이 좀 빠지기도 했어요. 이런 점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영국 중앙은행의 분석가가 영국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다라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는 유로존의 어떤 완화적인 기대감을 그 유로존의 완화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해지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미국 증시 장 초반에 그 발언의 영향으로 달러가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달러가 크게 오르면 어떻게 되죠? 원자재가 일제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원자재가 일제히 하락을 했으나, 근데 이제 또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또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죠. 나스닥이 또 막 올라가면서 그래도 아직은 달러가 막 급격하게 오를 때는 아니지. 그래도 위험 자산이 좋지 않겠냐. 라는 분위기를 팍팍 풍겨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막 퍼뜨리면서 달러는 오르다 떨어졌고, 떨어지던 원자재들은 다시 나스닥 덕분에 제 생각에 조금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이 어젯밤에 있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정도면은 달러는 기간 조정 정도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가는 이런 기운은 아직까지 강력하다. 보시다시피 중요한 저항을, 선이 잘 안 그어지네요. 중요한 저항이 여기거든요.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다. 여길 돌파한 착 해야 그나마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뭔가 반등에 관한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까지도 달러 약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이 이래저래 좀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 되겠죠. 쭉 다 살펴봤고요. 국제유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강세와 그죠. 순간적으로 올라왔던 달러 강세의 영향과
또 그리고 뭐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 국제유가와 좀 연관이 있긴 합니다. 뭐 그런저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락 마감을 했다. 국제유가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저항 테스트하고 힘을 뽐내고 있고 잘 빠지고 있어요. 국제유가 뭐 하락 굳히기 뭐 잘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걸 보니까 또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려나라는 생각을 뭐 하기도 좀 하는데 아직은 뭐 그런 이야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굴스비 총재, 연준 굴스비 총재가 나와가지고 또 골든 패스인가 뭔가 또 한마디 했죠. 예. 그 지난번에도 굴스비였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그 증시가 여기 7월달에 세계 증시가 꺾일 때 있었잖아요. 7월달에 세계 증시가 꺾일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연준의 어떤 아마 굴스비 맞는 것 같아요. 굴스비 총재 맞는 것 같아요. 굴스비가 나와가지고 골든 패스란 발언을 했거든요. 인플레이션도 적당히 낮고 성장도 잘 되는 우리는 완벽한 어떤 그저 골디락스 뭐 너무나 멋진 이상적인 경제 상태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7월 달쯤에 했습니다. 그 발언하고 나서 지금 비싸게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또 다시 골든 패스가 어쩌고 저쩌고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될런지 좀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젯밤에 그래서 저기 구리값인데 구리값도 좀 떨어지고 금값도 좀 떨어지고 뭐 천연가스 값도 좀 떨어지고 이랬다. 예, 그래서 확실히 그 달러 강세가 조금 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원자재들이 급락 폭락하지 않은 거는 그래도 좀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투자 심리를 좀 좋게 받쳐줬기 때문에 잘 버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죠. 천연가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상승세가 매우 느립니다. 예. 결과적으로 느린 상승을 택한 것 같아요. 방향성은 분명 위쪽이 맞으나 느린 상승이다.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봤죠? 예, 다 봤습니다. 오늘 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자, 이제 한국 증시를 좀 봐야 될 텐데 한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코스피가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면 자, 오늘 지금 9시 51분인데 상상을 해서 지금이 이제 오후 3시 반이라 생각하고 이게 마감이 됐다. 한국 증시가 이렇게 마감이 됐다. 그럼 이건 뭡니까? 물론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죠. 그죠? 기간 조정이지만 뭐예요? 넘어가기 힘든 아주 무거운 저항이 여기 생긴 겁니다. 만약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요.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여기 무거운 저항이 생긴 거고 이 자리는 어떤 든든한 조금 좀 믿을 수 있는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어야지 된다고요. 근데 오늘 아직 마감 안 했죠. 지금 아침 10시도 안 됐으니까 언제든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조금은 좀 지켜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되면 뭐예요?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저항이 누적되는 거기 때문에 장차 방향전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애매해졌어요. 어쨌든 이 공매도 금지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빠지더라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빠지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위쪽으로도 좀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게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이렇게 하루에 선물이 15포인트 오르는 폭등을 했는데 지금 이거 폭등한 지 이틀 만에 이게 뭐냐고요, 꼬라지가. 지난번에 이 매수세 다 어디 갔냐라고 우리는 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 지난번에 15포인트 그 상승시켰던 그 매수세는 다 어디 갔냐. 이날 다 매수세가 소진되어 버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이게 공매도 금지 나와서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가기도 좀 간다고 보기도 좀 부담스럽고 이게 또 수급적으로 또 너무 과다해갖고 이 매수세가 소진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또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진 겁니다. 물론 애매하건 말건 중요한 건 여기 저항이 누적됐으면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는 분명히 있긴 있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베팅하면 되긴 되죠. 근데 아무튼 이 굉장히 좀 찜찜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일단 기간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음봉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양봉이 하나 섞이는 건 분명히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양봉이 나오고 이런 거는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고 치고 본다면은 이거는 지지력을 의미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약하지만 지지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만약 이 상황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치면 코스피는 오늘 약한 거고
코스닥은 더 올라가고 싶은 의지를 좀 보이긴 보인 거다. 요렇게 일단 해석이 되긴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코스닥도 음봉으로 마감을 해버린다면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조금 더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여튼 이따가 마감하는 거 보고 이야기하자고요. 그 환율도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늘 하락을 하더라도 양봉이 나와 버린다면은 삼거래일 동안이야 어딘가에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보자고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여기서 상승까지 해주면 더욱더 의미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떻게 마감을 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날을 앞두고 벌써 지금 한국 증시는 이 최약체였죠. 최약체 한국 증시는 벌써 좀 빌빌빌 좀 기어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면 오늘 밤에 금리가 이제 오르고 증시가 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살짝 가지게 하는데, 하여튼 김치국 먹지 말자고요. 9시 55분밖에 안 됐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저녁에 또 다시 또 열심히 또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